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의 코인 권지영입니다. 24시간 동안 굴러가는 우리 크립토 시장, 내일의 코인과 오후장 함께 열어보시면서 내일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보시죠. 일단 우리 시장에 퍼져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부터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 살펴볼 텐데요. 자, 여전히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오른 모습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극심한 공포 구간 안에서 오늘은 19포인트 가리키고 있죠. 우리가 어제 살펴봤을 때까지만 해도 17에서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2포인트 굉장히 소폭이지만 그래도 약간은 나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약간 나아질 수 있었던 데에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여타의 암호화폐들이 어느 정도 오름세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셨던 분들 방송 통해서 박스권 상단까지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약간 좀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다가 오전 중으로 다시 한번 또 회복하는 흐름까지 나타나고 있죠. 그럼 이제는 진짜 이 6만 달러 선을 비트코인이 확실하게 지지선으로 돌리려고 이러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에 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섣부르게 진짜 바닥이겠거니 라고 생각해서 움직이면 안 된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추세 전환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아직까지는 열려 있다는 점 계속해서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의 영역에서 전략들 펼쳐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제 데이터들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로는 거래소 보유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항상 살펴보고 있는데 일단 월간 기준으로 제가 항상 들여다보고 있죠. 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보유량이 치솟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확실히 반대로 밑으로 내리꽂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보유량이 점차적으로 감소를 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약간 안정을 찾는 듯한 모습도 나타났었습니다. 이렇게 뭔가 크로스가 되는 모습이 많이 조금 나타나죠. 보유량이 내려가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올라가고 보유량이 다시 한번 올라가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내려가는 모습들이 포착이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점에서의 흐름을 한번 보시죠. 일단 비트코인의 가격이 한 차례 내림세를 겪은 다음에 여기에서 약간은 조금 횡보를 하면서 방향성을 탐색하는 모습은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소의 보유량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가 다시 한 번씩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횡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약간은 매도 압력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겠구나. 우리가 이 데이터를 통해서 조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거래소 보유량이 늘었다가 다시 확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이제 매도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았구나. 조금 안심할 수 있는 포인트로는 짚어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매도 준비 단계에는 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거래소의 보유량이 다시 한번 꺾여서 밑으로 내려오는지 이것부터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데이터 통해서 미국 내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또 한번 가져왔는데요. 자, 여전히 음수 영역에 머물러 있다는 게 굉장히 아쉬운 포인트이기는 합니다.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가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미국 내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가 그만큼 약화되어 있다는 뜻이다. 늘 말씀드리고 있죠. 계속해서 최근에 밑으로 내리꽂는 모습이 이 지표를 통해서도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의 시장 참여자들의 이 열기가 확실히 줄었다라는 걸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조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지금 최근에 일거래일 사이에 갑자기 또 이 지표가 음수권 안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안에서는 그래도 투자자들이 약간은 조금은 포지션을 달리하려고 하고 있구나. 이제는 매수를 조금 그래도 생각은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음수권에 있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이 안에서 어느 정도까지 개선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길 뛰어넘어서 양수권으로 접어들 수 있는지까지 이 지표를 통해서 꼭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실시간 시장 분위기 확인해 보러 가보겠습니다. 자, 1시간 전 대비해서의 흐름인데 그래도 조금 양호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도 다시 6만 달러 선 회복한 모습이 확인되고 있죠. 1시간 전 대비해서는 오히려 0.03% 하락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침과는 다르게 6만을 회복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1,600달러 아슬아슬하게 지키나라는 생각이었는데 그보단 더 오른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1,619달러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XRP 마찬가지로 아침에는 메이저 코인들 가운데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힘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1.05달러까지 올라오면서 현재로서는 그래도 조금은 그 궤를 같이 하려는 듯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라나 보시면 이제는 조금 힘있게 올라가려는 모습이 아침부터 확인이 되고 있죠. 75달러를 넘어서 78달러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는 80달러까지도 향할 수 있을지 메이저 코인들 가운데서는 솔라나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 시장의 분위기 나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과연 진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궁금증 가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전망을 어느 쪽으로 열어두고 있으신 건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내일의 코인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 동안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들 제공해드릴 예정이지만요. 저희 방송 시간 50분이 조금 부족하다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위해서 저희 방송 시간 아닐 때도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게끔 정보방 마련해뒀습니다.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조금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는 우리 시장인 만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 꼭 정보방 안에서 체크해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우석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안녕하세요. 김우석입니다. 최근 비트코인은 57.8K까지 무너졌다가 약간의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그럼 이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제 투명하게 관점을 공유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히든코인까지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유독 전문가님이 어떤 전망을 내놓으실지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태까지 전문가님의 방송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4자까지 볼 수 있다. 비트코인이 앞자리를 4를 달 것이다. 이런 얘기 하셨다는 거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관점을 고수해 오셨던 전문가님이 지금 시장에서 달리 관점을 가져오셨을지 아니면 유지가 되고 있는 건지 오늘 방송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 가격적
법적인 라인 얘기를 해보기 전에 우리 시장에 어떤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미국과 이란 이 이슈는 지속적으로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시장에 미치는 그 파급력의 수준은 굉장히 이제 미미해졌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제가 이제 뭐 우리가 이게 제가 방송을 할 때마다 이 이란과 미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 그렇죠. 내용을 가지고 오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 우리가 차트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도 맞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유가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강하게 이제 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 부분을 무시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을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일단 60일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발언들이 이제 유가에는 다시 한번 재상승 영향을 조금은 미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유가가 결국에는 상승하게 되면 다시 비트코인은 우리가 하락이 나오게 되고 그럼 우리가 주요 지지 구간이 무너지게 되면 급락이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주요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제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유가 재상승을 가능성을 뭔가 자극하는 리스크 요인으로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 실제 우리가 상승 여부는 향후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미국과 이란에 대한 노이즈는 지속적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정말 합의에 다다르고 있는 건 맞는 걸까 의구심이 들 만큼 언제는 갑자기 또 폭격과 관련된 소식이 나왔다가 언제는 또 화해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가 우리를 굉장히 아리송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그 안에서 우리가 조금 본질을 찾아보자면 유가에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이즈가 어떻게 나오는지 여기에 휘둘리기보다는 이로 인해서 유가가 어느 쪽으로 반응을 했느냐 이거를 살펴보시면 오히려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이 미치게 될지 조금은 더 수월하게 파악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유가가 뭐 그 이전보다 조금 오른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도 전쟁이 한참 진행될 때보다는 많이 내려와 있는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전 같지는 않다라는 점까지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다행이다 싶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게 이제는 조금 강세 쪽으로 보는 시각들이 이전보다 훨씬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이 마진 거래, 선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롱, 숏 비율을 그쵸. 좀 계산하면서 투자를 하는데 지금 평균 2에 도달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숏 포지션을 취한 한 명의 트레이더마다 이제 롱 포지션을 취한 2명의 트레이더가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만큼 롱 포지션 비율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시장 심리가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을 좀 바라보고 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우리가 59K 혹은 60K 정도까지 도달을 했다가 83K까지 상승을 한 이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그거를 이제 뭐 바라는 사람이 조금 많아진 것 같고 일단 두 번째는 이제 롱 포지션이 과도하게 쌓였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그쵸. 보여집니다. 그래서 롱이 한쪽으로 너무 몰리게 되면은 시장은 보통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켓 메이커라고 하죠. 이 큰 손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많은 방향을 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과도한 롱을 청산시키기 위해서 급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정도를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오프닝에서 온체인 데이터들을 몇 가지씩 보잖아요. 제가 펀딩비도 한 번씩 가져오거든요. 최근 한 달 동안의 흐름을 보면 거의 롱이 다 우세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가격이 오히려 자꾸 하락했고 청산이 됐고 여태까지 이게 반복이 됐는데 그럼 앞으로도 조금 이게 반복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열어두는 게 좋을까요? 일단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그 생각하는 시나리오가 딱 두 가지인데 아마 많은 전문가분들이 비슷할 거예요. 지금 뭐 최근에 59K 그리고 58K 그리고 또 57.8K까지 그쵸. 추가 하락을 이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러한 과정 속에서 뭔가 계속해서 밑에서 받쳐주는 매수세는 존재하지만 네. 저는 이게 바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여전히 관점이 조금 유효하신 것 같네요. 네, 제가 오늘 좀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왔다고 앵커님한테 거짓말을 그러니까요. 했는데 거짓말을 하셨나 봐요.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데 말이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이게 바닥이라면 여기서 이제 점점 바닥을 다지면서 점차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렇게까지 박앤 세일을 해줄까? 그냥 펀더멘탈적으로 봤을 때 보통 이제 우리가 과거에 이제 사례들을
비롯해서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과거에도 이미 60K까지 하락을 했다가 83K까지 상승한 이력이 있는데 네. 이 구간을 또 준다고? 라는 생각을 저는 조금 하게 됩니다. 물론 그걸 흔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뭐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저는 솔직히 이게 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올라간다고 해도 굉장히 지저분하게 더럽게 네. 올라갈 확률이 그건 뭐 예전부터 얘기하셨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제가 이 뭐 사자를 계속해서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 관점도 제가 뭐 100%의 확률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관점도 제가 조금 의문이 드는 게 만약에 사자를 가게 된다면 아 진짜 이 조금 코인을 하는 의미가 많이 없어지지 않나 라는 그러니까 코인 자체가 많이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 네. 들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사람들은 아, 이 정도 여기서는 단기 바닥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또 이 구간을 왜 주지? 라는 또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우리가 무조건 올라간다 여기서 무조건 내려간다를 예측하기보다는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하락이 우세인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우리가 파생상품 시장 내에서 롱이 조금 우세하다는 건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도 많이 살펴보고 있죠. 그만큼 투자자들은 이쯤 했으면 올라갈 때가 됐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님이 늘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두가 이렇다라고 예상을 하면 그 예상과는 반대의 시나리오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결국에는 지금이 끝이 아닐 것이다. 한 차례는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을 유지를 해주고 있으신 거니까요. 너무 섣부르게 지금 이렇게 다들 롱을 바라보고 있대라고 긍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롱 쪽으로 많이 쏠렸으니까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올 때 거세게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조금은 보수적으로 시각을 바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롱과 숏 비율에 관련돼서 우리가 조금은 전략을 보수적으로 가져가자라는 결론 지어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소식이 조금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장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호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CBDC 발행 금지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당도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아마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이 CBDC 정책이 우리 디지털 자산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일단은 뭐 지금 발행 금지 법안이 왔는데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서명이 있어야겠지만 이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하게 된다면 대통령이 거부권과는 관계가 없이 법안이 최종 통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발행이 금지되게 되면 이게 이제 서명이 되게 되면 크립토 시장에는 조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정도로만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CBDC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중앙에서 무언가 발행하는 토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시장을 놓고 봤을 때 가장 큰 특징이 탈중앙화죠. 우리의 특징과는 조금 상반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반대를 하고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CBDC 발행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당도했다. 곧 서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장에 호재로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의 이슈가 조금 발발이 될 것인지 어느 쪽으로 우리가 영향을 미치면서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전문가님과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CBDC 말은 들어봤는데 그게 도대체 뭐지? 아직까지 감이 안 잡히신다면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께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일진 모른다 말씀드렸었죠. 철저히 대응의 영역으로 가야 되는 만큼 실시간 대응 전략들 꼭 정보방 안에서 체크를 해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조금 살펴볼 수 있을 만한 이슈들부터 만나봤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제 일정은 또 어떻게 예정이 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될 텐데 이번 주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바로 오늘 밤인데 비농업 고용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잖아요. 이 고용은 확실히 우리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겠죠. 예, 맞습니다. 일단은 우리 7월 29일에 예정된 이제 FOMC를 앞두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네. 이전에는 이제 우리가 뭐 고용지수 나와도 그렇다 할 변동성이 없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단기적으로 61.3K까지 도달했다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 발표가 저는 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최근 고용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완만한 둔화가 좀 이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상보다 조금 강했던 상황이죠. 근데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4.3%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지표 발표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단은 우리가 뭐 차트적으로 분석을 하고 다 떠나서 비트코인이 왜 올라야 하냐를 생각해 봤을 때 오를 이유는 없어요. 지금 현재는 저는 그렇다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가 결국에는 거시경제가 받쳐줘야 어느 정도 이제 크립토 시장에도 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불확실한 상황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리플 같은 경우에도 제가 XRP만 따져봐도 지금 1,500원대인데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아직까지는 시장이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 크립토 시장에 뭔가 강한 반등, 진짜 상승 랠리가 펼쳐지려면 이러한 지표들 그리고 금리 인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주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여태까지는 조금 최근까지는 고용지표뿐만 아니라 물가지표까지 그 영향력이 조금은 줄어드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이럴 때 딱 등장한 게 케빈 워시죠. 새로운 연준 의장이 등판을 함과 동시에 다시 한번 경제지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 밤만 해도 케빈 워시가 ECB 포럼에 참석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역시나 조금 이 지표를 열심히 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신중하게 발언들을 내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고용 보고서인 만큼 고용이 지금 어떤 수준으로 흘러가는지 우리가 바라는 금리 인하까지는 아니더라도 금리 인상 쪽으로 이어지지는 않게 미국 경제가 열심히 조금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건지 이 고용 보고서를 통해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밤에 발표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때는 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어떤 결과로 나오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용지표가 발표된 다음에 그 후 순위로는 어떤 것들을 조금 더 우리가 추이를 지켜봐야 될까 그것도 궁금하실 텐데 전문가님께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 살펴봐야 될 그 요소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시점에는 어떤 것들을 좀 보는 게 나을까요? 일단 우리가 보통 이 고용지표 발표 직후에 움직임을 많이 보잖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국채 금리를 봐야 됩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달러 인덱스를 보셔야 됩니다. 아마 이 상호관계는 다 아실 겁니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이제 비트코인 5분봉 거래량을 조금 보셔야 되는데 제가 항상 거래량을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이 추세가 한 새벽 2시 정도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래량이 없이 급등을 하게 된다면 되돌림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특히 5분봉으로 봐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단기적으로 이제 거래량을 좀 볼 때는 네. 5분봉, 15분봉, 30분봉을 보고 투자를 많이 해요. 단타를 네. 치는 사람들은. 근데 우리가 뭐 당연히 조금 길게 스윙으로 어느 정도 스윙으로 가지고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4시간봉 혹은 1봉 그리고 주봉, 달봉을 확인을 하죠. 네.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거래량을 보려면 5분봉, 15분봉, 30분봉을 확인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거래량이 항상 동반된 상승인지 아닌지를 파악을 하고 우리가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고용보고서 이 지표가 발표된 다음에 즉각적으로 움직임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약간은 하위 타임 프레임에서 거래량을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부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때 거래량이 확실하게 실리면서 만약에 상승 흐름이 나타난다면 그래도 우리 시장은 조금 나아질 수 있겠구나 기대감을 가져 봄직하죠. 그런데 거래량 없이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내려가는데 거래량이 실린다. 이러면 여러분이 조금 주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또 금리와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죠. 10년물 국채금리 그리고 달러 인덱스까지 우리 시장과는 조금 반대 움직임을 가져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요. 이들의 추이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조금 어떤 개념들을 이해를 하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 이 내용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즘에 조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식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계속해서 무언가가 순환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네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섹터
섹터들을 소개해드렸었는데 벌써 끝났나요, 섹터는? 섹터 없어요. 없어가지고 이제 제가 또 네. 뭐 새로운 개념들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요. 좋습니다. 일단 순환매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특정 카테고리나 종목이 차례로 상승하는 현상인데요. 보통 강세장에서 자주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상승장 순환매 sek터 흐름을 보면 일단 첫 번째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레이어 1으로 가고 세 번째는 레이어 2, 네 번째는 뭐 AI, RWA, 그리고 디핀, 그리고 뭐 게임파이, 그리고 NFT, 밈 이렇게 순환매가 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조금 쉽게 말해서 자본이 한 곳에서 수익 실현을 한 다음에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서 가격 상승을 만드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일단 시가총액이 큰 코인부터 움직이는 경우가 많고요. 투자 심리가 조금 살아나면서 중소형 코인으로 자금이 확산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변동성이 큰 알트코인이 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순환매가 일어난다. 이 얘기는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왜 도대체 순환매가 늘 일어나는 걸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뭐 이제 이거는 뭐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투자 자본의 이동이겠죠. 큰 상승을 한 코인은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상승이 멈추게 되고 그럼 투자자들은 이제 다음 상승 후보를 찾아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렇죠. 이게 뭐 우리가 히든 코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차익 실현하고 나면 다음 뭐 들어가지? 그쵸.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처럼 이 자본 이동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심리적인 요인도 큽니다. 이제 놓친 수익을 만회하기 위해서 아직 덜 오른 코인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되죠. 이른바 이제 우리가 포모 심리가 조금 작용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세 번째는 테마별 자금 흐름이 있어요. 특정 시기에 우리가 AI, 메타버스, 디파이 같은 테마가 집중적으로 주목을 받는 것처럼 이 테마별 자금 흐름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유동성이 확대인데요. 시장에 자금이 충분할 때에는 한 종목이 끝나게 되면 다른 종목으로 빠르게 이동하게 되면서 연쇄 상승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순환매가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사실 히든 코인으로 예를 들어주시니까 정말 바로 이해가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한 코인을 전략을 짜서 들어갔는데 이게 갑자기 올랐네?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수익을 실현하고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코인의 시세가 빠지게 된다면 이거는 이제 한물 간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를 거는 어떤 게 있을까? 자연스럽게 찾게 됩니다. 이런 투자자들의 심리가 시장 전체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게 순환매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순환매가 일어난다는 거는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 항상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이게 사실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계속 손실나는 사이클이 되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조금 잡아보면 좋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항상 제가 말씀드린 거래량을 체크하셔야 되고 우리가 특정 코인의 거래량이 급증하게 되면은 순환매 진입의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이제 AI 그리고 RWA가 좀 신호가 왔었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하게 되면 알트코인 순환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뉴스 그리고 트렌드를 아셔야겠죠. 최근 트렌드는 AI였기 때문에 보통 AI 섹터들이 조금 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정 호재나 어떤 테마가 요새 주목을 받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네 번째는 기술적 분석, 차트 패턴을 분석을 하셔야겠죠. 우리가 급등 후 조정이 끝난 코인이 재상승 준비 중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오는 히든 코인들도 보통 이러한 코인들을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 분석을 하고 들어간다면 뭔가 심리의 반복 패턴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게 되면서 조금 수익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 순환매에서 어떻게 타이밍을 잘 잡을 수 있을까 그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결국에 이 안에서 여러분이 가장 조금 명심해야 될 부분은 조바심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하나가 지금 반짝하는 것 같아서 나도 뒤늦게 들어가 볼까라고 생각을 하면 이미 여기에서는 빠져나가는 세력들이 많은 타이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내가 들어갔을 때 여기는 하락을 하게 되겠죠. 또 다른 쪽이 반짝하게 돼서 그때
따라 들어가면은 또 거기에서는 내리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조금 집중을 하지 않은, 조금은 거래량이 아직까지는 터지지 않으면서 약간 시동을 걸고 있는 듯한 모습이 나타날 때, 이럴 때 진입을 해야 확실하게 올라탈 수 있는 거니까요. 혼자서는 이런 타이밍 진짜 절대 못 잡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 통해 그 타이밍까지 철저하게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순환매와 관련돼서 전문가님께 한번 공부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한 주 동안 또 어떤 코인들이 많이 올랐는지, 그리고 또 급하게 내렸는지 만나볼 시간입니다. 급등락 코인 탑7, 아니 탑3 만나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이 코인은 지난번에도 봤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급등 코인을 2주 연속으로 봤던 적이 있었을까요? 많이 없었죠. 그쵸. 우리 저스트 말고는 없었는데 네. 일단 솔스티스 이제 솔라나 기반 와, 디파이고요. 화력이 엄청나네요. 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항상 뭐 이러한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눌림목에서 진입을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지를 받고 또 거래량이 붙으면서 또 상승을 해주었죠. 4일 동안 109% 정도 와. 상승을 했고요. 우리가 왜 급등했는지를 한번 보면 일단 기존 급등을 해서 눌림 구간에서 충분히 한번 매수를 진행해 볼 만했고, 두 번째는 거래량이 추가 유입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럼 지금도 늦지 않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얘도 충분히 재진입 타점을 노려볼 만하죠. 일단 이 꼬리 부근에서는 이 꼬리 부근에서 보통 지지 구간이라고 하는데 일단 여기는 무너졌기 때문에 2차 매수 구간을 여기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500원 정도에서 매수를 진행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얘는 그냥 단기적으로는 좋은데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일단 우리가 저번 주 급등콘이었던 솔스티스가 이제 다시 한번 추가 급등을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현재 이제 마이너스 35% 정도 조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상승의 상당 부분이 우리가 업비트 그리고 단기 투기성 매수에 의해서 주도된 성격이 조금 강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아직까지는 중장기적 부담 요인이 있고요. 그래서 얘는 뭐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관점이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코인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스티스 굉장히 엄청난 힘을 보여주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던 코인인데 그만큼 조금 눌림목이 나타나는 듯한 흐름까지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끝은 아닐 거다 전문가님이 바라보고 있으시죠. 한 500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재진입 타점을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향후의 대응 전략들까지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급등 코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AI를 단 코인이 다시 한번 오름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카이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일 동안에 41%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일단은 뭐 AI 섹터의 수혜고요. 그리고 낮은 유통 물량에 따라서 수급이 좀 급증했다라고 보여지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계속해서 주요 지지 구간을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에 좀 강한 발산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이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다시 한번 이 주요 지지 구간, 저항 라인이었던 이 지지 구간을 지켜주는가를 확인을 하고 재진입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구간은 한 77원에서 78원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얘들 우리가 한번 장기적으로 투자의 관점에서 한번 보게 된다면 네. 일단 이 카이토 같은 경우에는 크립토 시장 거래량과 변동성이 커질수록 데이터 활용 수요가 증가하는 구조로서 시장 화랑기에는 사용자 증가와 함께 자연스럽게 수혜를 받는 형태이긴 합니다. 다만 시장이 횡보하거나 혹은 거래량이 조금 줄어들게 된다면 플랫폼 사용이 조금 둔화될 수가 있어서 경기 민감형 구조군요. 그리고 AI 서사 기반 프로젝트 특성상 기대감이 선반영되는 속도가 조금 빠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조금 필요하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얘도 조금 움직이는 속도가 빠를 수 있다. 그만큼 우리도 빠르게 방망이를 짧게 잡고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다시 한번 AI를 품고 있는 코인이 올랐다라는 건 우리 시장에 조금 좋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요. 역시나 추세를 확인한 다음에는 재진입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니까 자세한 전략들 전문가님 통해서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는 급락한 코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코인을 급락 코인으로 만났다는 건 오히려 지금 기회를 보시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월드코인 9일 동안 네. 36% 찔끔찔끔 그러니까요. 계단식 하락을 해왔는데 일단 뭐 급락한 이유는 이제
아까 순환매 말씀드렸죠. 예, 돈 벌었으니까 먹고 빠지는 겁니다. 예, 차익 실현 물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우리가 투자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뭔가 토큰 언락에 따라서 지속적인 매도 압력과 그리고 국가별 개인정보 그리고 생체정보 규제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조금 큰 구조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제가 만약에 이 월드코인을 단기적으로 진입을 하게 된다면 저는 한 35원 정도에서 받아볼 만하다. 아예 변곡이 시작된 구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밑에 라인에서는 좀 받기는 조금 솔직히 좀 두려울 것 같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매도세도 이제 수렴을 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거래량도 수렴이라는 걸 해요. 우리가 수렴할 때 보통 주기가 하나 나오잖아요. 네. 이게 양봉일지 음봉일지 확인하고 진입을 해도 늦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격적인 측면에서 제가 진입을 해본다면 한 35원, 그리고 거래량을 조금 확인하고 진입을 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기회를 노려 봄직한 코인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아직 내려오는 게 더 많이 남아있다. 전문가님이 말씀을 하시죠. 거래량이 어느 쪽으로 터지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들어가도 절대 늦지 않으니까요. 이건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시고 관심 코인으로 넣어두셨다가 추세를 조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영영 잊어버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정부 방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죠. 타이밍이 됐을 때 전문가님이 알려주고 있으시니까 정보방도 100%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간이 없기는 한데 짧게 실시간 차트 통해서 비트코인 움직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오전부터 힘이 조금 괜찮은 것 같아 보이기는 해요. 어떻게 보고 있으실까요? 일단 지금 뭐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우리가 추가 상승을 바라려면 68,000을 돌파를 해야 추가 상승을 어느 정도 바랄 수가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재차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뭐 제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교육을 할 때 제가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실시간 움직임으로 본다면 뭐 오전부터는 흐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까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올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어디까지 열어둬야 되는 건지 추세적인 전략들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전문가님께 교육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내일의 코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전문가님 통해서 교육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인데,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어떤 개념들을 알아두면 좋을지 한 가지씩 가져와서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오늘도 새로운 개념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공부에는 끝이 없다고 하니까 아직도 뭔가 많이 남아있을 것 같기는 한데, 오늘은 어떤 거 가져오셨을까요? 일단 아마 이 이론은 되게 유명한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뭐 다우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빠르게 교육을 해드리고, 그리고 비트코인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보시면 이 다우 이론은 굉장히 유명한 이론입니다. 우리가 찰스 헨리 다우가 뭐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제 우리가 미국의 언론인이자 증권 분석가인 찰스 헨리 다우가 제시한 주가 분석 이론입니다. 주가 분석 이론이고, 핵심 목적을 먼저 설명드리면, 우리가 시장의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를
판단하는 게 핵심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투자 시점과 매매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을 제공합니다. 자, 핵심 원리는 우리가 시장은 모든 정보를 반영한다. 그리고 추세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이게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추세가 확인될 때까지는 유지가 된다라고 본다. 결론은 추세가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게 결론인데, 자, 다우 이론의 세 가지 추세를 보면 일단 첫 번째는 주추세입니다. 가장 큰 방향의 추세겠죠. 그럼 현재 비트코인의 추세는 하락 추세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으로 따지면 하락 추세가 주 추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기간은 약 1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상승장 그리고 하락장으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2차 추세입니다. 우리가 주 추세의 조정 구간이라고 하는데 기간은 수주에서 수개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 추세의 3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 되돌림이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는 단기 추세입니다. 며칠 그리고 수주 동안 나타나는 작은 움직임인데, 비트코인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60K까지 하락을 했다가 83K까지 어느 정도 엄청나게 오래 시간 동안 좀 상승을 해왔죠. 그래서 수주 동안 나타나는 작은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이런 경우는 노이즈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83K까지 가는 데 있어서 노이즈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단기 추세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다우 이론의 핵심 개념을 보시면 첫 번째는 추세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하락 추세인데 이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조금 더럽게 힘들게 올라갈 확률이 높다. 그리고 우리가 큰 흐름을 일단 우선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추세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반등이나 되돌림, 2차 추세 조정을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의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추세는 시간에 따라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투자 목적과 기간에 따라서 알맞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주추세는 보통 1년 이상이 되고요. 그리고 2차 추세는 수주에서 수개월이 되고, 단기 추세는 며칠에서 수주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다우 이론의 6가지 원칙은, 첫 번째는 시장은 모든 정보를 반영한다. 자, 두 번째는 시장에는 3가지 추세가 존재한다. 그리고 주추세는 3단계로 진행된다. 매집기에서 그리고 상승기 그리고 과열기인데, 이 매집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점에서 물량을 모으는 시기를 매집기라고 합니다. 하락장에서는 우리가 분산기, 고점에서 물량을 분산하는 시기. 그리고 두 번째는 하락기, 하락 추세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거죠. 세 번째는 공포기, 패닉으로 인해서 급격한 하락 시기가 온다라는 게 이 3단계로 진행된다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일단 평균 지수는 서로 확인을 해야 되고,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거래량을 추세를 확인시켜 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승 시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면 강한 상승, 추세의 지속 가능성이 있겠죠. 하락 시는 그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6번째는 추세는 명확한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지속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추세 전환이 확인되기 전에는 기존 추세를 유지한다고 판단해야 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기 신호에 뭔가 흔들리기보다는 명확한 전환 신호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자, 우리가 다우 이론의 장점과 그럼 또 단점이 있겠죠. 한계가 있겠죠. 자, 장점 같은 경우에는 차트 분석의 기본 원리를 일단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장기적인 시장 방향 판단이 조금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세 매매 전략의 기초가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기술적 분석 기법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추세 전환을 늦게 확인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단기 매매에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얘는 중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행보장에서는 신호가 자주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다른 보조 지표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이런 교육을 들고 오지만 항상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을 함께 보시고 판단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비트코인 월봉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7월입니다. 일단 6월 월봉이 안 좋은 상황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20% 정도 하락을 했고요. 일단 우리가 지금 현재 49.6에서 58.4K 과거 꼬리가 달렸던 구간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이제 7월이 월봉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지금 이 58.4K가
전에 꼬리가 달렸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주봉을 또 보게 되면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반등을 한다고 해도 이 구간에 막혀서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비트코인 첫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가 바닥이었을 확률, 지금 현재가 바닥이었을 확률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42K까지 하락을 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일단 조금 더 지금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확률이 높은 거는 이 42K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단타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뭐 지금 당장 상승을 한다라든지 하락을 한다라든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요 지지 저항 그리고 빗각 부근에서 우리가 뭐 포지션을 진입을 하면 되기 때문에 손절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놓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러한 방향성을 무조건 정하기보다는 추세에 맞춰서 매매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42K까지 간다라는 근거는 우리가 58K가 확실하게 무너졌을 때 저는 추가 하락을 할 위험성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상승을 바라보는 근거는 저는 62.6K가 완벽하게 넘었을 때 조금 추가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일봉도 마찬가지로 현재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62.6K를 제가 돌파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돌파를 하게 되면 추가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67K가 또다시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바닥이 무조건 형성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냥 이 추세에 맞춰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올바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XRP 일봉인데요. 현재 가격대는 1540원대에서 1580원대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XRP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가격이 많이 우리가 조금 세일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가격에서 들어가기에도 저는 아직까지 리스크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다우 이론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죠. 확인하고 들어가는 또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매수를 진행하시기보다는 정말 상승 추세로 우리가 추세가 전환이 됐을 때 진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론과 함께 이 비트코인의 방향성 그리고 XRP까지 추가적으로 점쳐봤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가격적인 라인들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어느 쪽으로 무조건 간다라는 게 아니라 이 정도의 가능성은 다 열려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 기억을 해보셔야겠죠. 그만큼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확인을 하고 움직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실시간 대응 전략들은 정보방 안에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 아닐 때도 전략은 계속해서 나가고 있으니까요. 전문가님을 이 안에서 10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전문가님이 어떻게 세밀한 전략을 세우고 있으신지 히든코인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지난 방송의 히든코인도 시장의 힘을 조금 거스르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예, 맞습니다. 지난주 히든코인도 한 20% 정도 수익을 봤었는데요. 일단 한번 보시면 제가 여기서 진입 타점을 노렸습니다. 진입 타점을 노렸고 지금 재차 상승을 해서 20% 정도 수익을 본 상황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추가 다시 한번 진입을 노려본다면 다시 한번 눌림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재진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히든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피보나치를 그어봤는데요. 보통 이렇게 우리가 단기 급락을 하고 난 다음에는 항상 되돌림이라는 게 나오죠. 저는 그 피보나치 구간을 618 정도로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추가 상승을 보고 있고요. 일단 익절 구간은 618 구간이 익절 구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래량을 보시면 어느 정도 수렴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계속해서 양봉의 거래량만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손절 기준을 우리가 명확하게 잡는다면 충분히 수익을 노려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새로운 히든코인 만나봤습니다. 지난주 히든코인 주피터였는데 19%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게 도움을 주셨죠. 정보방 안에 있으신 분들은 이것들을 다 취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놓치신 분들 위해서 오늘 또 다른 코인을 가져오신 건데 피보나치로 봤을 때 충분히 눌림목이 나올 만큼 나왔고 여기에서 한 번 더 되돌림이 충분히 나오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상승이 확인되는 구간까지 간다면 전문가님이 자세한 매도 타점도 정보방 안에서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안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혼자 하다가 손실 내지 마시고 전문가님과 함께 확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전략들까지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보방 안에서는 이렇게 히든코인에 대한 전략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알아가면 좋을지 이슈적인 측면들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고 있으시니까 이 안에서 더 많은 정보들까지 체크를 해가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